인사에서 전북 출신들이 교체됐습니다. 최근 차관 인사에 이어 장관급에서도 전북은 줄고 광주 전남은 약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수소경제를 전북이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수소버스 생산과 연구소 등 관련 인프라도 좋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기준 점수를 올린 데 대해 교육부가 문제 삼으면 전면전도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단행된 청와대 인사에서 전북 출신 수석급 2명이 교체됐습니다. 얼마 전 차관 인사에서도 전북 출신들이 4명이나 물러났는데요. 전북 홀대를 의심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도내 출신 교체가 잦아 출범 초기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 출신인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인사로 물러났습니다. 한병도 수석은 전남 출신인 강기정 의원과 맞교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올해 들어 청와대 전북 출신 수석급이 단 한 명도 없고 8명에 달하던 비서관급도 3명으로 줄었습니다. 많을 때 13명이던 정부부처 차관급도 계속된 교체로 절반도 안 되는 6명만 남았고 공공기관장도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국무조정실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발탁으로 장관급만 2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한때 35명이던 전북 출신 장차관급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공공기관장은 이제 19명에 불과합니다. 고정 주요 현안들, 국가 예산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정부의 또는 정치권의 어떤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수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형평성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달 차관급 인사에서 전북 출신 4명을 교체하면서 광주 전남권에서 4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정부나 중앙에서는 호남 출신으로 분류하지만 속내를 보면 전북 출신은 계속 줄었고 광주 전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 인사에 대한 홀대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 인사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부 요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더 각별한 노력을.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역을 자부하는 도민들은 전북은 따로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해를 맞아 전북의 현안과 과제를 알아보고 동시에 이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씩 짚어보는 2019 전북 이것만은 해내자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수소차와 수소경제 관련 보도인데요. 전북은 인프라도 잘 돼 있어 수소경제 선점으로 이어가는 게 과제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1.5톤의 육중한 지게차가 소음도 없이 움직입니다. 경유 대신 수소 연료전지 팩을 장착해 유해한 배기가스도 없습니다. 5가구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일본에 벌써 20만 대나 보급된 가정용 발전기입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발전율이 35%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효율로 따지면 한 25% 정도 높은. 수소가스를 고분자막에 통과시키면 전기와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수소 연료전지. 경유 가격의 70%에 불과하고 한 번 충전에 600km나 달릴 수 있어 승용차보다는 육중한 화물차나 버스, 건설, 농기계에 유리합니다. 정부는 올해 자동차 산업 선진화를 위해 수소차 4,00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전라북도는 상용차 생산 거점인데다 연구에서부터 수소 생산, 완제품까지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져 막대한 혜택이 기대됩니다. 수소차 30대를 갖다가 올해 전국 시범 도시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저희 이제 중점 전략 중에 하나가 수소차 중심으로 체질을 강화하고. 익산에는 가정용 발전기 공장이 있고 군산에는 물을 전기 분해한 수소 생산 시설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지난 2011년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들어선 한국에너지기술원은 수소기술 개발에 중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서울과 울산이 수소버스 시범 운행에 착수한 가운데 전라북도 역시 발빠르게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일단 올해 완주 봉동에 제1호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고 내년에 수소차 300대, 수소버스 5대, 충전소도 3군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고전하면서 위기에 빠진 전라북도. 수소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남북 청소년 탁구대회가 이달 말 중국 곤명에서 열립니다. 남북한 교류 차원에서 열리는 대회로 합동훈련을 앞둔 선수들이 한파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 216 탁구팀 선수들이 혹한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전 연습에 집중하며 비지땀을 흘립니다. 방학 기간 내내 하루 7시간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은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북한 팀과의 합동훈련과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훈련 및 실전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선수들과 재미있는 연습 경기와 훈련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북한 청소년 팀과의 교류를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이달 23일부터 열흘간 훈련과 대회를 치릅니다. 216 선수와 코칭 스태프 9명, 남자 선수 9명 등 총 18명이 참가하는데 북한 선수들과의 첫 경기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저희도 많이 긴장도 되고 하는데 그래도 가서 배우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올 것 같아요. 또 남북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학생들의 바람과 각오도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한이랑 하는 경기를 많이 봐서 저도 가서 이제 북한이랑 하면 제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싶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교류를 기반으로 오는 5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북한 청소년 선수들을 초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 출전이 무산된 아쉬움을 떨치고 이번 행사가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판이 될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동학 관련 논의를 위해 이달 말 방북합니다. 유 시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북한을 방문해 전봉준 장군 동상 공동 건립과 공동 학술대회 등 교류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읍 씨는 남북 상황에 따라 방북 일정이 변동될 수 있지만 동학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만큼 남북 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자사고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교권 침해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교육 화두를 혁신학교 확대와 특권 내려놓기로 삼았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혁신학교 지정 이후에 학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교육은 평등해야 하고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며 자사고 폐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사고 재지정은 전적으로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 기준인 70점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80점으로 올린 점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재지정권 역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그것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의무 교육 확대 의사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고교 입학금과 학교 운영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교권 침해에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 교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 고발을 포함해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의지와 철학이 의심스럽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유초 중등교육의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네, 김승환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 발언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취재한 송인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 의지를 밝혔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전북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는 모두 3군데입니다. 전주 상산고와 익산의 남성고, 군산 중앙고인데요. 상산고는 다음 달로 허가 기간이 끝납니다. 나머지 2개 학교의 허가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네. 모두 교육감 임기 내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준은 80점입니다. 네. 다른 시도에 비해서 10점이나 높은 것입니다. 그럼 일단 점수가 80점이 넘으면 자사고 존속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가 지정받을 때 점수는 80점, 나머지 2개 학교는 70점과 60점대입니다. 네. 평가 기준에는 다문화와 차상위 계층 자녀를 뽑고 이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8점이 배정됩니다. 상산고는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합격번은 한 군데도 없게 됩니다. 설사 점수로 통과한다 해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부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네.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의 재지정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시비를 걸 경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자사고 관련 내용은 그렇고요. 또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천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은 피해 교사의 동의가 없어도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대충 넘어가는 현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으론 전북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네. 이 중고교 의무교육 확대 의지도 밝혔죠. 네, 당장의 신입생 교복비와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며 전북교육청이 중고교의 의무교육에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의지와 철학이 의심스럽다며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회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당 선언을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 지방의원 30명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반복하고 해당 행위를 한 이용호 의원의 복당은 새 정치에 맞지 않는다며 복당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임실 지역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조만간 입당 지지 회견을 열 계획이며 이용호 의원은 자신의 복당은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당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행정학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17개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송하진 지사는 긍정평가 45.9%로 13위에 그쳤습니다. 함께 조사된 주민생활 만족도 역시 전라북도는 48.9%로 13위에 그쳐 민선 7기는 도민 신뢰를 회복하면서 주민 생활 개선 과제도 떠안게 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단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당 고문단과 직능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새해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정규직 채용에 4,100여 명이 지원해 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특별 전형에는 7명 모집에 810여 명이 접수해 1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이 투자해 설립한 전주 시민 햇빛 발전소가 착공했습니다. 발전소는 전주시가 저렴하게 임대한 효자 배수지에 시민 124명이 1억 5천만 원을 출자한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전북현대가 오늘 일본으로 4주간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전북은 일본 가고시마로 건너가 다음 달 2일까지 체력과 전술훈련, J리그 팀들과의 연습 경기로 올 시즌을 대비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고준희양 학대치사 안매장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 열린 친부 고모 씨와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실종 신고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 준희 양의 발목을 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7일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중요 통신시설 관리를 민간에 맡겨 피해가 컸던 지난해 KT 아현국사 사고를 계기로 도내 통신시설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전주사업과 SK브로드밴드 전주 덕진국사의 관리 등급을 모두 B등급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B등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도 전체인 통신국사에 부여되는데 과기부는 그간 도내 두 통신국사의 등급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은퇴자의 귀촌을 돕는 제2고향 만들기와 전북을 다녀가는 체류 인구를 각종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인구 정책 종합 대책을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인구는 183만 6천 명으로 2011년 이후 7년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